디지털 기반 치료기기 이게 이제 뭐 잘 되려면 의료 관행하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처방으로 인정받고 또 그게 보험되는 조건도 있지만 이 시청 기록, 행위 기록 이런 게 전부 다 의료 기록화 돼야 이게 될 텐데 지금 그런 체제는 아직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병원끼리는 지금 벌써 그런 의료 정보들이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환자가 의정부에 있다가 동의를 한다면 부천으로 온다면 따로 기록지를 들고 오지 않아도 공유가 되는데 이제 이게 대중화가 되려면 대학병원끼리도 공유가 돼야 되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의원에서도 공유가 되려면 공동 플랫폼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치료기기가 이게 비용 대비 효과는 있는데 근거는 아직 좀 제한적이다. 이런 까칠한 주장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는 것은 이게 신약 개발을 할 때 몇 조가 들거든요. 그리고 15년 정도의 소요 기간이 있는 거에 비해서 디지털 치료 기기는 그만큼의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리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근거가 없다는 거는 이 디지털 치료 기기를 통해서 임상적인 환자의 증상이 개선이 됐다는 거를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러니까 임상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증명을 꼭 해야 된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꼭 전문 의료진이랑 같이 임상 연구를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서울대학병원이랑 같이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다른 기업이랑 같이 임상 연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어떤 매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학회 관계자가 하신 말씀인데 디지털 치료기기의 일부인 좋은 앱을 만들면 다 된다. 이런 공학적인 접근이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 좀 복잡한데 쉽게 보면 산업계에선 돈이 모이는 아이템이지만 환자 입장에선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까칠한 말씀에 대하여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민 대표님부터. 우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임상적으로는 당연히 효과성을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게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해서 실제로 너가 생활하고 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게임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 계속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데이터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성장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만큼 나아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됐던 다른 신기술이 됐던 어느 부분,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특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산업계에서는 신기술이고 신산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몰리고 기대를 많이 받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임상을 통과하고 난 뒤다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돈을 주고 쓸 만큼의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결국 시장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임상적인 이외에도 실제로 보통 저희는 이제 그걸 시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사용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그것들은 이런 신산업,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 개발하고 있는 분야들이 응당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막 정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또 교수님과 같은 산업계와 의료계가 잘 합심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증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고령이 많으시거든요. 고령 환자분들이 이런 모바일 앱을 사용을 해서 치료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거랑 조금 다른 시선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폰트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그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더 크게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첫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고려가 되지 않으면 치료 효과를 증명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하신다면 이게 퇴출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환자 중심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임 교수님도 관여하고 계신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기 관련해서.
현실적으로는 뭐 FDA는 FDA, 우리나라에서 지금 식약청에서 이제 임상 승인해야 되고 나아가 심평원에서 또 이거 수가에 반영하고 뭐 해줘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어떤 난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지금 난관이죠. 사실 해외에서는 디지털 치료 기기 개발이 십몇 년 전서부터 이미 돼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좀 뒷자를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쫓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막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인허가 기준도 지금 마련이 되고 있고 하나둘씩 급여화되는 기준도 만들기 시작하면 약이 저희가 이제 보험되는 약이 있고 보험 안 되는 약이 이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곧 정착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쪽 기반은 충분한가요? 왜냐하면 이게 뭐 잘 되고 있는지 웨어러블로 체크도 해야 되고 또 진단도 사실은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좀 더 달라지는데 네. 장비 기반이 없으면 사실은 별로 서비스 구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점을 조금 바꿔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진단을 할 때 이 친구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인지 평가를 할 때 꼭 어떤 의료적인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활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신체적인 인지적인 요소들은 행동으로 발현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행동에 대한 차이를 분석해서 역으로 이제 추산을 하는 거죠. 그러한 방법들을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 회사에서 많이 좀 쓰고 있고요. 결국 하드웨어로 넘어가면 기존의 시장에 사실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비 쪽 기반은 이게 첨예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하드웨어라고 이제 보는 건데 또 하드웨어를 집에 가서 하는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디지털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몸에 물리적인 어떤 전기를 주거나 자극을 줌으로써 치료를 하는 건데 그게 원래는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기기를 통해서만 제공이 됐는데 그게 이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포터블한 것들이 되면 결국에는 지금 말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 기기랑 이 하드웨어 의료기기가 접목이 돼서 하이브리드로 이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서로 바뀌어가는 이 IT 환경 안에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